이번 시간에는 신살 중에서 고란 과곡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또 그 고란 과곡살에 대한 개운을 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란살, 우리가 보통 고란살이라고 하는 것이나 고란 과곡살이나 그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고란살과 고란 과곡살은 의미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고란 과곡살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고란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같은 건데 다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고란살이 어느 고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는, 그러니까 고서를 중심으로 이 고란살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 이렇게 해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란 과곡살이 갑자기 생뚱맞게 새롭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고란살을 좀 더 그것이 유래된 그 고란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고서에 기반을 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란 과곡살, 원래 이름이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고란살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고란 이렇게 과곡살입니다. 고란 과곡살. 그러니까 고란 과곡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고란이라는 것은 외로운 봉황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과곡, 이 말은 뭐냐면 외로운 백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외로운 봉황과 외로운 백조의 살이다 뭐 이렇게 이해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독한 살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고란 과곡살은 부부 인연 또는 혼인 생활의 평탄함 유분을, 그 혼인 생활이 얼마나 평탄할까 그런 것들을 살필 때 반드시 이걸 살피기 때문에 특히 궁합을 볼 때는 이 고란살의 유무를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란 과곡살,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보통 고란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고란살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란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요 5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인, 을사, 신의, 무신 요 5개를 고란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요게 이제 고서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조금 더 개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무호, 임자, 병호 요 4개가 더 추가가 돼서, 그러니까 기존에 5개에서 총 9개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산명통에는 이 이민이라는 게 없어요. 이민을 언급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요 5개, 그러니까 갑인, 을사, 신의, 무신에다가 여기에 있는 무호, 임자, 병호 이렇게 합쳐서 8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성평회라는 고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또 갑인을 취급하지 않아요. 갑인을 빼고 나머지 이 8개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서마다 고란살에 대한 범위 그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고란살이 있으면은 고란살의 특징은 제일 큰 것이 이제 부부 인연, 그러니까 혼인 생활의 평탄함을 좀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 고란살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고란살에 해당되는 요 글자들 중에는 다른 길신신살에 해당되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란살이 있으면은 첫 번째 이제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고란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리심도 있고 총명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강직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고집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도 있지만은 고집이 센 사람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다. 이 고란살 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자기 주체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주체성이 강한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또 그러니까 당연히 성취욕도 좋고 굉장히 정열적이고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란살은 이 부부 인연의 불안정성 이거 빼고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유능하고 강직하고 또 성취욕도 있고 굉장히 정열적이고 이렇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거든요. 또 처세술이 좋다 이 말은 대인관계가 좋다 이런 뜻도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고란과곡살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부 인연의 불안정성 이것만 빼고는 다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란과곡살이 있는 사람들의 현상이 이런 현상들이 한번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배우자 인연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고란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궁합을 볼 때 또는 이제 혼인에 대해서 어떤 거를 얘기할 때는 항상 이 고란살 여부를 제일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란살의 단점으로서 인덕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유능하고 강직한 사람이 인덕이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열적이고 추진력이 좋고 그런 사람한테는 인덕이 자연스럽게 인덕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당연히 많은 시기 질투도 받게 되고 또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유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또 잘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일을 추진해서 또 항상 결과를 내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게 있어서 인덕이 부족할 수가 있다 하는 게 이게 하나의 단점이죠. 두 개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불안정성과 인덕이 부족한 거 요게 이제 하나의 고란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란살이 왜 고란살이 그렇게 부부 인연이 불안정하게 되느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십신으로 구분을 해보면은 이 고란살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다 지지에 식상이 있거나 아니면 비겁이 있습니다. 또는 그 양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자는 일지에 식상이 있으면은 그 남편과의 관계가 좀 원만하게 되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남자는 일지에 비겁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 일지라는 것은 이 이제 고란살은 원래 구조가 일주가 기준입니다. 일주, 연주가 아니고 일주예요. 일주 기준으로 보는데 일지가 배우자 자리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비겁이 있다. 이 말은 남자 사주의 일지 자리에 일지에 비겁이 있다. 이 말은 남자 기준에서 자신의 배우자 자리에 나의 경쟁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자가 있는 것도 되고 또 동시에 그 자리는 내 처, 그러니까 부인의 자리인데 처의 자리인데 그 처가 비겁이 재성을 극하게 되죠. 그래서 처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를 내쫓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남자 사주에서는 이렇게 일지에 비겁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괜찮은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혼인 생활에 있어서는 불편한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자 사주는 이제 일지에 그 일지라는 것은 항상 배우자 자리인데 그 자리에 식상이 있다 이 말은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학대한다든가 남편을 무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일지의 식상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고란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 기준인데 고란살은 일주 기준이거든요. 일주 기준인데 일지에 비겁 아니면 식상이 있습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배우자 관계에서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십신으로도 이미 이거 꼭 신살이 아니더라도 십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십신으로도 충분히 고란살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뭐 일지에 비겁이나 식상이 있는 사람은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일주들이 현재 9개 일주인데 이 일주들이 특히 그런 현상을 강하게 보인다는 거죠. 배우자 인연에 있어서는 불안정성을 강력하게 보인다. 이런 일주들이. 그러니까 모든 일지에 비겁이나 식상이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요 일주들은 그 현상이 강하게 드러나는 일주다. 이렇게 해서 고란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란살의 구조적인 특징이고 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고란살은 주로 여자를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고란살은 여자 일단 1차적으로 여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고란살이 이런 게 물론 고란살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고란살이 되죠. 되지만은 남자는 그거를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 고란살에 해당 일주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고란살로서 많이 고려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남자는 고란살 그러니까 고독한 현상, 여자는 고독한 현상, 고란의 현상 그러니까 외로운 봉황과 외로운 백조의 현상 그 현상이 여자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자는 더 남자보다 훨씬 더 외로움이나 고독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조금 그 현상이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고란과곡살은 주로 여자 사주에서 많이 고려하는 그런 신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고란살이고요. 그런데 고란살을 볼 때 특히 이 고란살 중에서도 몇 개의 일주들은 이제 또 다르게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갑인이라든가 무신이라든가 이민 뭐 이런 일주들은 고난의 현상도 있겠지만은 훨씬 더 다른 길신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갑인 같으면 일덕에 해당이 됩니다. 일덕이라는 길신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뭐 무신이나 이민 이런 것들은 이제 천주살 같은 데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천주귀인이라고 하잖아요. 천주귀인 이런 것들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고란살은 그냥 뭐 항상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고란살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총명하고 강직하고 유능하고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자립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란살인데 여기 삼명통회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9개 중에서 이민을 제외하고 8개를 얘기하고 있고요. 성평회라는 고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갑인을 제외하고 8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서에 제가 원문을 조금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고란과곡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란과곡살에 대해서 보면은 삼명통회 요 3권에 있는 내용이에요. 삼명통회 이 3권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고가왈 목화가 봉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을사와 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화, 을목과 정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화가 봉사, 지지의 사라는 것은 뱀을 얘기해요. 봉사, 뱀을 만나는 것은 아주 크게 상스럽지 않다 그래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금적, 그러니까 금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돼지라는 것은 신해를 말해요. 신해. 그러니까 신이 신금이 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해수는 돼지니까 금돼지는 하필이면 강에서 미쳐 날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토후라는 거는 이제 요 무신을 말해요. 무신. 토후는 무신, 그 다음에 목호. 목호라는 거는 목, 그러니까 이 목의 범위죠. 목호. 이 목호는 그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부하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우, 목호, 부하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무신과 갑인은 남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외로운 봉황을 마주하고서 한바탕 춤을 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외로워지는 것이죠. 고독해진다는 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 을사, 정사, 신해, 무신, 갑인, 또 병호, 무호, 임자, 이렇게 8개가 되는 거예요. 이 8개를 고란살이라고 한다 하는 그것이 이제 삼명통회의 내용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그 처를 극하고 여자는 그 남편을 극한다. 그러니까 남극처, 여극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삼명통회 3권에서 이야기하는 고란살에 대한 원문의 내용이 제가 그 원문 전부를 옮겨 놓은 거예요. 뭐 굉장히 긴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짤막한데 그 내용이고요. 요거 밑에 거는 이제 역시 고서인데 성평회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고란살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성평회
성평회에는 고란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평회에는 목화가 뱀, 목화, 그러니까 목이나 화의 뱀, 그러니까 이것도 을사와 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남편이 없다 해서 무서 그랬어요. 목화사는 무서, 남편이 없고, 그 다음에 금저수호상, 그러니까 금돼지, 그러니까 신해죠, 신해. 금돼지와 수호라는 거는 이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호는 서로 손상되고, 그 다음에 적황마라 그랬으니까, 적마라는 거는 병어고, 황마라는 거는 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황마가 홀로, 그러니까 고독하게 누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흑서, 그러니까 검은 쥐죠. 흑서, 토우. 그러니까 무신이죠, 무신. 흑서토우는 여기 이제 과부상자니까 흑서토우도 역시 고독하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평회와 산명통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란과숙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주가 이런 이제 고란살이나 과숙살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그러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보면 안 되고, 다만 이게 일주가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일주와 시주에 같이 고란살이 중첩대가 있는 경우가, 그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을사일주가 시주에 신해가 있다든가, 또는 뭐 갑인일주인데 시주에 무신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고란살이 겹쳐 있으니까 굉장히 고란의 현상이 강렬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지 일주만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이 일주면은 무조건 고란살이라서 뭐 이혼을 한다든가 또는 뭐 돌싱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로 사별을 한다든가 이별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이 고란살은 혼인 생활에 대한, 그러니까 긴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인 생활에서의 그 해로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연애할 때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진 거 그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제외고, 결혼하고 난 후에 부부가 해로 하느냐 못 하느냐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주로 이 고란살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 고란살에 대해서 뭐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은 고란살의 특징은 이게 다고요. 다만 그러면 고란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고란살을 있으면 어떻게 이 고란살을 극복해야 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고란살은 첫 번째가,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가 궁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합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고란살이 있을지라도 궁합을,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 찾아서 짝을 맞춰서 가면은 백년해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란살에 있는 사람, 일주가 고란살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일주나 시주가 고란살에 해당이 되면은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궁합입니다. 그러니까 궁합을 반드시 봐야 되는 일주가 고란과곡살 또는 고란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볼 거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동류상자 한다든가 또는 그 취위 상생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주들, 사주 구조, 상대방 사주가 동류상자하거나 취위 상생하는 이거는 이제 고법의 이론인데,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이런 신살들에 의해서 잘 맞는 어떤 그런 사주, 그거를 찾으면은 아주 이런 고란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해피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란살이 있는 또는 고란과숙살이 있는 사람은 개운법이 뭐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궁합입니다. 궁합. 이거 왜냐하면 부부 인연의 불안정성에 대한 신살이기 때문에 궁합을 봐야만이 되고, 궁합을 봐서 짝이 잘 맞는 사람을 찾으면은 무난하게 백년해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이제 그거 외에 뭐 개운법이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궁합 외에는 사실 해결책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이미 뭐 결혼했는 사람은 또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말 부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이라면은 항상 궁합을 봐야 된다. 이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혼했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런 사람은 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어떤 주말 부부라든가 뭐 한쪽이 해외 근무를 한다든가 또 지방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을 하면 또 그때는 또 그런 방법으로 개운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하기 전이라면 궁합을 봐라.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고란과곡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란살인데 이 고란과곡살의 유래와 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고 또 이것들에 대한 개운법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